캡슐 호텔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관광을 시작했답니다. 아침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식당 중에 저는 가장 저렴해 보이는 이곳으로 들어갔죠.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라멘과 만두,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면은 라멘과 오뎅 덮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라면이 느끼하다고 하지만 저는 입맛에 딱 맞았어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주쿠의 아침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신주쿠에는 쇼핑몰이 정말 많은데요. 이곳은 엘브레스라는 아웃도어 용품점입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 좀 사러 갔더니 너무나 비싼 거 있죠. 이곳은 이세탄 백화점인데요. 고풍스러운 건물로 유명해요. 건물 외벽을 보면 스페인의 성당처럼 생겼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백화점이라고 하네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환전센터도 있고요. 각종 게임기부터 남친을 기쁘게 해줄 코스프레 의상까지 다양한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저 세일러복이 마음에 드는군요. 일본에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오려거든 돈키호테를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저도 10,000원짜리 운동화 하나를 득템했어요. 그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보자. 아니 그런데 이게 뭐람? 이곳 신주쿠는 워낙 복잡해서 자전거도 이렇게 딱지를 끊는다고요. 조심하세요. 어디로 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은 로퐁기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묵었던 캡슐 호텔이고요.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 선토리홀입니다. 총 거리는 5km 정도고 평탄한 코스입니다. 황제가 살고 있는 고쿄입니다. 황태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요. 신주쿠 교엔이라고 거대한 공원이에요. 메이지 신궁이라는 곳인데요. 신사 같은 거죠. 여러 가지 경기장이 모여 있어요. 일본에는 정말로 신사가 많답니다.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처럼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이지 신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로퐁기로 향하던 저는 잠시 자전거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이곳은 이발소였어요. 우리나라의 블루클럽 같은 곳이죠. 이발비가 무려 500엔밖에 안 했다고요. 자판기에서 티켓을 끊으면 이발을 할 수 있는데요. 티켓은 500엔짜리, 1000엔짜리가 있었어요. 500엔은 앞머리만 살짝 자르는 거고요. 1000엔짜리가 제대로 된 이발이랍니다. 그동안 머리가 너무나 길어 짜증났었는데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시원했다고요. 기뻐하는 저를 보며 욕같다 욕같다를 외치던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다고요. 이발을 마치고 계속해서 로퐁기로 나아갔습니다.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달리다가 신기한 것만 보이면 하나하나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 근사한 건물은 알고 보니 결혼식장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통 홀레복입니다. 초밥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단돈 599엔에 업어왔어요. 이런 거는 먹어줘야죠. 8, 9, 10, 11, 12, 14개 14피스 초밥이 600엔도 안 하다니. 맛있게 밥을 먹고 로퐁기로 향하는데 좁은 보도에 노숙자형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국립미술관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마침내 로퐁기에 도착했습니다. 왠지 고급져 보이는 거리였어요. 길 건너편으로 데모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굉장히 질서정연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제 쪽으로도 한 무리의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같은 데모 행렬인 줄 알았는데요. 이분들은 근처 미술관에 전시회를 홍보하러 나오셨더라고요. 로퐁기에서 아크힐까지는 모든 게 다 럭셔리해 보였어요. 유럽의 어딘가를 거닐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선토리홀입니다. 선토리홀은 독일의 유명한 마에스트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제작에 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곳은 음향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콘서트홀 뒤편에는 거대한 오르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작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연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때 제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티켓을 손에 넣자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처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갈 거예요. I cannot speak Japanese. You have dogs? Yeah, two Yorkshire Terrier. I have. Really? Yeah. 검은색 멍멍이를 보자 집에 있는 담비와 별이 생각이 났어요.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는 아주머니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어요. 서둘러 캡슐 호텔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멋진 가로수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곳에 멈춰서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아주 멋진 건물이 나왔습니다. 근사한 건물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신주쿠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의 신주쿠는 여전하더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했던 저는 서둘러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저는 무료로 운영되는 휴게소로 향했어요. 휴게실에는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동전 몇 개면 휴대폰을 급속 충전할 수 있고요. 자판기에는 온갖 종류의 먹거리들이 가득했어요. 컴퓨터 이용 요금은 10분에 100엔이었고요. 대형 코인 세탁기는 물론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액의 청구가 날라오는 경우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객분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루해진 저는 또다시 밤거리를 싸돌아다녔습니다. 신주쿠의 밤거리를 싸돌아다니다 보면 흑형들이 다가와서는 프리티 거리 있다며 어디론가 자꾸 끌고 가는데요. 거기 끌려가면 거액의 청구서가 날라온다고요. 심한 경우 나라망신은 물론 철컹철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또다시 여러가지 쇼핑몰들을 기웃기웃거리며 신주쿠의 야경을 구경했어요. 대부분의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제가 찾은 곳은 작은 이자카야. 나무 팻말에 뭔가 메뉴들이 써져 있었는데 검게 그을려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가게는 엄청나게 붐볐는데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이 꼬치구이였습니다. 주방은 뭐를 만드는지 엄청나게 바빴어요. 잠시 후 제가 주문한 안주가 나왔습니다. 간으로 만든 꼬치였어요. 약간은 비위생적이고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1차를 마치고 곧바로 2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2차는 조금 더 고급진 곳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메뉴를 살핀 저는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칵테일과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 닭가슴살 구이도 나왔고요. 조그마한 닭날개 구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곳 또한 나름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술은 익어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